굿데이 LA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셨는데요. 지난달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다시 해보자면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내과 수련, 그리고 이곳 LA 시더스 사이나이에서 심장내과를 수련하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굿데이 LA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땡스기빙 연휴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칠면조 고기하고요. 오, 진짜요? 예, 저희는 어제 그 피칸 파이도 먹고 오. 예, 나름대로 잘 셀러브레이션 했습니다. 아, 근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집에서 이렇게 보내셨네요? 예, 맞아요. 저 이번에 여행 계획은 없었고요.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조재형 심장내과의 원장님 모신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두근두근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지난달에 출연하시고 그 다음 주에 뒤늦게 문자가 하나가 왔었어요. 청취자분이 네네. 이제 그날 우리가 고혈압 이야기하면서 혈압 재는 거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했더니 이제 진짜로 집에서 혈압 재는 거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지병이 있어야만 그렇게 매일 체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매일 체크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었거든요. 네네. 일단 혈압기계 구매하신 거 너무 잘하신 일 같고요. 네. 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혈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압이 없으시더라도 네. 이제 혈압이 생기는 걸 미리 이제 디텍션을 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혈압을 재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요? 예, 그러니까 매일 재시긴 힘드시니까 특별히 약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예, 그러지 않아도 미리 집에서 혈압을 재서 네. 미리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디텍션을 해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 보셔서 미리 치료를 하면 좋으니까 네. 예, 혈압이 없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집에서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고혈압 이야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심장병 중에서 이제 고혈압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앓고 있는 협심증 네. 그리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요? 예. 요게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좀 같고 다른 거예요? 예, 일단 말이 약간 한자에서 온 말이라 네.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뭔가 심장이 아픈 건 것 같긴 한데 왜 네, 이렇게 맞아요.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일단 심장도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도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되고, 뭐 콩팥도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장도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되듯이 심장 자체도 이제 다른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긴 하지만 심장 자체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정맥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아, 관상동맥.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국말로는 관상동맥 질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게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관같이 생겨서 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같이 생겨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동맥에 이제 좁아져 있으면, 동맥 경화로 인해서 그 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심장으로 가는 그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아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100% 이렇게 뚫려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동맥 경화가 생겨서 20% 막혔다, 30%, 5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70% 정도 이상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꽤 많이 막히고 증상이 시작되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참으로 신기하게 이제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것 같은데요. 축복이에요? 네, 그죠. 10%, 20% 막혀 있을 땐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비 능력이 있는 거죠. 네. 70% 이상이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서 그거를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동맥이 이제 100% 막히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래서 협심증은 이제 영어로는 엔지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이제 영어로는 마이오카리얼 인팍션이라 그러는데 일반 분들이 보통 하르어택이라고 부르시죠. 하르어택. 우리가 하르어택이라고 하는 게 심근경색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엔지나는 이제 심근경색이랑 일직선상에 있는데 심근경색보다 조금 약한 하르어택이 오시기 전에
보통 NG나 그 협심증이 온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네. 혈관이 100% 막혀버리면 이제 심근경색, 하루택이 오게 되는 거죠. 오, 예. 아니 근데 70% 이상 막혀야 그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게 뭐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미리 알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미리 알면 이제 왜 좋냐면 저희가 이제 미리 약물 치료를 해서 그게 만약에 30% 40% 막히신 분들이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식이 조절도 하시고 살도 빼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먹고 그렇게 되면 그 30% 40% 막힌 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30% 40% 막히는 그 정도에서만 유지만 돼도 이제 증상이 없으시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갈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아, 유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심장 조기 검진을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관상동맥이 얼마나 막혔고 이런 거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검사는 저희가 요즘에 CT로서 CT. 관상동맥 CT라 그래서요. 그 CT를 찍으면서 그 혈관이 매우 정확하게 뭐 55% 막혀 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도요. 50에서 60%, 뭐 30에서 40% 정도 막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평소에 CT를 우리가 막 자주 찍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냥 애뉴얼 체크업 해도 피 검사나 이런 거 하지 심장 뭐 CT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럼 미리 나 이런 거 찍고 싶어 하고 말하면은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이제 보험에 따라 좀 다르신데요. 요즘에는 이제 증상이 없으면 이제 안 찍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당뇨가 심하다던가 담배를 피시고 계든가 그러신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CT를 오더를 해서 찍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위험 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찍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모든 보험이 또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가되는 보험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위험 인자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CT를 찍어서 발견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이렇게 막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분들, 이게 증상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요. 심근경색은 100% 막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한 30-40% 막히신 분들이 갑자기 100%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시듯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분들 그런 증상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매우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심근경색이 되겠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막혔을, 그러니까 70% 이상이 막히지 않으면 왜 증상이 안 나타나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혈액이 이제 심장에 가는데 무리가 없는데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심장이 혈액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쉬실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운동을 하실 때 아니면은 빨리 걷거나 층계를 올라가거나 등산을 가실 때 그럴 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 아프시거나 또 하나는 숨이 차세요. 숨이 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느끼실 때 예전에는 한 등산 한두 시간 하면 숨이 안 찼는데 숨이 조금밖에 안 찼는데 최근에는 등산 1시간 똑같이 해도 숨이 예전보다 더 많이 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통증이 없다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가슴 통증이 있으셨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진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힘드신 증상 특히나 이제 쉴 때 말고 운동을 하실 때 아니면 등산을 하실 때 그리고 어떠신 분들은 평지를 갈 때는 전혀 증상이 없는데 층계를 올라갈 때만 되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 협심증이 매우 의심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의사를 보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숨이 차요 하는 증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심장내과에 방문해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제 주변에도요. 갑자기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 911 부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찾아가거나 근데 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아니라
뭐 나이 넘는 대원들이 왔는데 좀 괜찮아졌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검진을 했는데 뭐 심장에 별 이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예, 그런 분들도 꽤 네. 많은데요. 네. 일단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의사를 보고 진단을 받고 이제 모든 가슴 통증이 심장에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아니면 공황 장애나 아니면은 또 담배를 많이 피거나 그러신 분들은 폐에서 오는 통증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폐 통증이 심장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폐랑 심장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왼쪽 가슴에서 통증이 온다 그래서 모두 다 심장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폐에서 오실 수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위식도 역류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심장 뒤에 바로 식도가 있어서요. 네네. 그 식도에서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아픈 통증이 가슴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 예, 그래서 매우 여러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슴이 아프시거나 숨이 차시면 일단 주치의나 심장내과 선생님 전문의 진료를 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별 진단을 해야겠죠. 아, 예. 그렇구나. 이게 그 아이디 없음이라는 님께서 예. 친가 쪽 집안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모두 고혈압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도 하신 그 이력이 있으시대요. 네. 이게 집안 내력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평소에 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예. 하셨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형제 자매가 모두 다 심장병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심장병이 있는데 나는 심장병이 없는데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위험 인자를 미리 차단을 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저는 무조건 찍어보거든요. 증상이 없더라도. 증상이 없더라도요. 찍어서 만약에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으면 네네. 약을 좀 세게 써서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를 잘하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관리를 잘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 그럼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자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위험 인자들을 다 줄이는 방향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검진을 좀 정밀 검진을 자주 받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던지네스 통계님은 2형 2도 방실 차단이 있는데 진단받은 후에 아직 실신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혈압으로 3가지 약을 먹고 있긴 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2형 2도 방실 차단이 뭐예요, 근데? 예, 2형 2도 방실 차단은 저도 한국말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제가 의대 때는 배웠지만 미국에서 수련을 받아서 네. 2형이라는 거는 모비스 타입 2 같고요. 2도는 세컨 디그리 그리고 방실 차단 AV 블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컨 디그리 모비스 타입 2 AV 블락인데 어렵다. 그거 같은 경우는요.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페이스메이커. 이제 그 AV 블락, 그 심실 심방 차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양성인 경우도 있고 조금 악성인 경우도 있어요. 양성이라는 거는 그 방실 차단이 있어도 네. 생활하시는데 거의 무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아직 실신한 적이 없거나 뭐 이렇게 증상이 딱히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악성이라는 경우는 이제 쓰러지시거나 안 좋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모비스 타입 2 2형 2도인 경우에는 양성과 악성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쓰러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성은 아닌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받고 있을 것 같으신데 그거는 약간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어서 그분은 곧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술을 해서 피부를 절개를 해서요. 심장이 이제 늦게 뛸 때 저희가 페이스메이커를 몸에 넣어서 심장이 늦게 뛸 때 그 페이스메이커가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가까운 전문의한테 가서 한번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 치료 받으시고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근데 요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점점 막히는 게 결국 이제 100% 막혔을 때가 심근경색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뭐 평소에 내가 심장이 좀 이렇게 뭐 막혀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안 좋다는 게 협심증 자가 진단이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숨 차는 거 외에 또 있어요? 자가 진단은 일단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 통증 그 두 개가 가장 흔한 증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쉬실 때나 아니면은 운동하실 때 숨이 차거나 네. 가슴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 보셔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10%가 20%가 되고 20%가 30%가 막히고 해서 50% 60% 80% 천천히 네. 막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30% 있다가 갑자기 그 동맥경화가 터지면서 100%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80% 90% 막혔던 분들이 100%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경우보다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20-30% 막혀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그 동맥경화가 안 좋아지면서 100%로 확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짜지 않게 그다음에 기름지지 않게 드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운동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술 담배 좀 멀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 그렇구나. 예. 갑자기 그렇게 그 심장 통증으로 쓰러지거나 이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밀리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진 않는 건가요? 그냥 심장이 아프다가 말고 이런 게 협심증인지 아니면 쓰러지는 건지 궁금하다고 방송 듣다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보통 쓰러지시는 경우는 협심증은 아니고 심근경색이 돼서 100% 막히면 쓰러지시고요. 네네. 한 70% 이상 막혀 계시기 때문에 쓰러지시는 일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괜찮으시다가 운동하실 때 갑자기 이제 심장이 아프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그러는 경우고 쓰러지시는 경우는 협심증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 운동하다가 심장이 아프거나 요럴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일단 빨리 911을 불러서 협심증이어도 그죠.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기에는 협심증처럼 보여도 네. 그게 이제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면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다가 나중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시다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바로 운동을 멈추셔야 되고 바로 911을 부르셔서 이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으셔야죠. 그렇구나. 근데 처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운동할 때마다 계속 가슴이 아프다. 나는 맨날 축구를 할 때마다 축구를 한 5분 10분 하면 가슴이 아파서 쉬면 나아진다. 그러신 분들이 바로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시거든요. 진짜요? 그런 증상이 나는 한 3개월 동안 그랬어. 그러면 그분은 협심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 가실 필요는 없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운동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하면 분들은. 안 되죠.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 있는데 운동을 하면 심장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그러신 분들은 운동 그만하시고 빨리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보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는 전혀 나는 운동할 때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는데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되죠. 그렇구나. 이게 좀 다르네요. 우리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님 모시고 오늘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님 모시고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협심증, 심근경색. 근데 오늘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딱 다른 거다. 맞습니다. 근데 증상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가끔 가슴이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제 클리닉에도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보면 콕콕 쑤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세하게 여쭤보면 이게 심장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감별은 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심장이 이렇게 쿡쿡 쑤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1, 2초 정도. 맞아요. 그게 뭐 몇십 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콕콕콕 찌르고 말거든요. 맞아요.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심장에서 오는 거는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행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협심증에서 오는 그런 통증은 보통은 이렇게 한 몇 분, 한 5 to 10 minute 정도 지속이 되고 이렇게 꽉 누르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꽉 누르듯이 심장이 조여오는 증상. 이런 증상이 몇 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갈 때 이렇게 확 조여오다가 네. 쉬면은 탁 풀어지고 등산을 할 때 이렇게 프레셔가 쫙 느껴지면서 그러다가 등산하다가 멈추면 이게 나아지고 이런 증상이 보통 협심증의 증상이고요. 증상이 다르네요, 확실히. 예, 맞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어떤 분들은 elephant sitting on my chest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 코끼리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네,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약간 심한 통증이지 콕콕콕 찌르거나 이렇게 아니면 샤프하게 찌릿찌릿 네, 뭐 맞아요, 이런 정도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심장에서 오는 통증일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이렇게 꽉 누르고 쥐어짜고 프레셔가 있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증상. 그런 증상이 보통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좀 다르구나. 예, 조금 달라요. 켄호님께서 심장이 아플 때 I have heart attack 하거나 아무 말도 못 하게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아무 말도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분은 굉장히 많이 아프셨나 봐요. I have heart attack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한 페인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아마 심장이 아프신 걸 느끼셨나 봐요. 근데 진짜 저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아프다고. 네, 정말 그때 그 아픈 걸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진짜 심장 하트 어택이네요. 그리고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통증이니까 잘 매니지를 하고 CT를 찍어보고 아니면은 그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통증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조금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프고. 예. 답답한 통증, 맞아요. 무언가 누르고 있는 이런 통증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가족력이 있다고 문자 주신 분께서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음식이나 식습관이 옛날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과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를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맞게 하시는 건가요?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가 좋아요? 어느 운동이 뭐 심장의 건강에 좋다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요. 보통 유산소 운동이 근력보다는 조금 더 좋고 어느 운동이나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3-4번, 한 번 하실 때 30분, 40분 정도 땀이 나게끔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3-40분씩 월, 수, 금, 일 뭐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 가족력이 있으시면 식이 조절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진짜 거의 막 정말 모든 건강한 음식들을 다 챙겨 먹을 정도로 그러신 분들은 고기 섭취는 좀 줄이셔야 되고. 고기가 안 좋아요? 고기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져요. 그럴 때 고기 섭취 특히나 이제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많이 피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아예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많이 피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야채랑 채소 위주로 그렇게 식단을 짜시면 심근경색 같은 걸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 발전할 시기에 뭐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 이때 70년대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그때는 심장 질환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이 하나도 없었대요. 진짜요?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도 그런가? 못 먹고 기름진 음식도 없고 요즘 같이 뭐 한국이 요즘에 피자, 햄버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음식도 하나도 없었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에 2000년, 2010년, 2020년 들어오면서 한국 너무 잘 살잖아요. 한국 잘 음식이 먹죠. 잘 먹죠. 한국 가면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맥도날드, 뭐 피자, 뭐 온갖 모든 음식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식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의 미국인 못지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습관이 심장 그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미 다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식습관도 서구화되면서 서구화된 병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혈압, 당뇨, 심장 질환 같은 게 많이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젊으신 분들인데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식습관 영향인 것 같아요.
식습관이 급격히 바뀌면서 네. 젊으신 분들도 이제 그런 육류 섭취나 아니면 지방 섭취 같은 게 늘어나고 운동도 안 하시고 술 담배 많이 하시면 이제 왜 한국의 뉴스 중에 40대 돌연사 한국 분들 많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있잖아요. 예. 그 돌연사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심근경색이거든요. 하르택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과로하시고 이제 음식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고 술 담배 많이 하고 회식 같은 거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식습관이 굉장히 심장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맞아요. 근데 정말 911이 불러서 빨리 오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렇죠. 네. 일단 심장이 아프시면 본인이 부를 수 있으면 빨리 911을 불러서 가야 되고 만약에 옆에 누가 쓰러졌다 그럼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911을 불러야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옆에 분들이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심장에 있는 혈관이 100%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심장이 이제 수축을 해서 피를 전신에 보내야 되는데 심장 혈관이 죽어버리니까 수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피가 안 가고 특히나 뇌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쓰러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뇌로 피 공급을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골든 타임이라고 요새 많이들 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그 골든 타임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실 때까지가 아니라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통해서 그 막힌 혈관을 뚫을 때까지 그게 90분 내에 뚫어야지만 심장 기능이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요. 그 90분을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환자가 쓰러져서 911을 불렀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시술을 해서 그 혈관을 뚫을 때까지가 90분이 넘으면 미국 협회에서 그 경고를 줘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90분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도 심근경색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잖아요. 그럼 모든 간호사나 의사들이 긴장을 해요. 다 거기 달라붙는구나. 다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한 명 그렇게 쓰러진 분들이나 가슴 아프신 분들이 오면은요. 한 4-5명이 붙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심장내과 의사도 콜하고 그래서 바로 이분을 그 혈관 조영실로 모셔서 이 혈관 조영술을 하고 100% 막힌 데가 있다. 그럼 바로 그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빨리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죠. 일단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as soon as possible. 그냥 쓰러지시면 바로 빨리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고 너무 무서운 다른 장기들보다 심장이라는 게 생명으로 직결되다 보니 더 무섭다고 이렇게들 해주셨어요. 꿀팁 감사하다고 또 문자 주셨고. 그래서 왜 응급실에 있으면요. 내가 진짜 아파서 가서 기다리는데도 뭔가 침대가 도착하자마자 다 달라붙으면 찍소리도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심장 문제였구나.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부러져서 갔을 때 한 2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 오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조용히 기다려야죠. 아니 그 협심증이랑 심근경색 아까 우리 전조 증상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증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협심증을 앓고 있거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CT도 있고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도 있고 뭐 혈관 조영술도 있고 그래서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30% 정도 막혀 있다 그러면은 그런 통증은 보통 심장에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대신 이제 뭐 위식도 역류나 아니면 스트레스 공황장애나 아니면 폐 같은 검사를 해보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70% 이상 막히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협심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2가지 크게 치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술이 있어요. 시술이 있고 그래서 2가지 중에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 이제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약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그다음에 혈관 이완제
그런 약들을 써서 이제 70% 막혀 있지만 혈관을 네. 이완시키면 네. 그게 50% 막힌 게 되니까. 아, 그거는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70% 막힌 걸 60% 정도 막게끔 이렇게 낮춰주면 네. 운동을 하시더라도 증상이 안 생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물망이라 그래서 그 스텐트라 그러거든요, 영어는. 아, 스텐트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혈관 조영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타구니나 팔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요. 거기서 이제 막힌 부위를 찾아서 거기다 그물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물망을 넣어서 70% 막혀 있다. 그 그물망을 넣어서 확장을 시켜주면 네. 그게 거의 100% 다 뚫리게 되거든요. 우와. 예, 그렇게 해서 시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네. 대부분 제가 만약에 봤을 때 70% 이상 막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시술을 권해드리고요. 어. 그래서 그런 스텐트를 넣으시면 네. 증상이 바로 없어지세요. 그럼 그거를 넣고 빼는 거예요? 아니면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텐트 그 스텐트를 시술을 한번 받으면? 넣으면 뺄 네. 수는 없어요. 아, 뺄 수는 계속 없고. 이렇게 있구나. 예, 네. 그 스텐트는요. 네. 어떤 그 모양이냐면 네. 옛날에 한국에서 본 모나미 볼펜 아시죠? 네, 모나미 볼펜 있죠. 그 볼펜 앞에 네. 스프링 있잖아요. 네, 작은 거. 예, 그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작구나. 네, 아, 그래도 굉장히 작아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려면 예, 그게 아마 직경이 제가 보기에 한 3, 4mm 정도, 2, 3, 4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관상동맥이 그 정도거든요. 아, 생각보다 크네요. 예, 생각보다 네. 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접어서 혈관으로 넣어서 펴주면은 그물망이 막힌 부위를 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하시고요. 시술을 하신 다음에도 중요한 건 이 약물 치료예요. 아, 시술하고도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스텐트라는 거는 쇠이기 때문에 그 쇠가 이제 혈관 안에 들어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혈소판이나 이런 게 붙어서 그 쇠를 이제 더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먹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는 아스피린 같은 거. 아스피린 같은 약은 평생 드셔야 돼요. 스텐트가 있으시면.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아스피린이 혈소판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그 스텐트에 막는 거 붙어서 스텐트를 막는 걸 억제하는 약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보통 저희가 스타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약은 그 약도 평생 드셔야 돼요. 근데 평생 먹는다고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스피린하고 스타틴 같은 약은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매우 안전한 약으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네. 그런 약은 정말 꼭 드셔야 돼요. 환자분들 중에 나 스텐트 넣었으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스텐트 넣으신 후에는 약을 정말 잘 드셔서 그 스텐트가 다시 좁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시 좁아지면 어떻게 또 스텐트를 할 수는 있어요? 스텐트 안에다 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뭐 3-4개까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렇다고 나는 스텐트 더 넣으면 되니까 막 먹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식이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네. 혈압 조절, 당뇨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다 하셔서 절대 그 스텐트가 좁아져서 스텐트를 다시 넣는 일이 없어야 되죠. 한 번으로 조카하게끔. 스텐트의 수명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스텐트는 반영구적이에요. 아, 계속 우리 몸에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네. 그래서 20-30년 전에 넣으신 분들 관리만 잘 하시면요. 20-30년 후까지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그 협심증 이신 분들 만약에 협심증 그 진단을 받았는데 꼭 70%가 막혀야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네, 맞아요. 미리는 안 되냐고. 미리는 안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30% 40% 막혀 있으면 일단 협심증이라고 진단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스텐트 집장이 안 돼. 그거는 이제 협심증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동맥 경화증이죠. 네네. 협심증은 70%가 막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신 분들은 스텐트를 넣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뭐 시술을 해야 되니까 시술도 근데 큰 일이잖아요. 맞아요. 시술 위험성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동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가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위험한 시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20-30% 막혔을 때 스텐트를 넣는다고 증상이 없으니까 더 좋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스텐트를 넣어서 약을 안 먹으면 더 심하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는 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막혀 있다고 하면 이거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이걸 뚫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딱히 도움은 안 되는 걸로.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약이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약물 치료가 스텐트보다 훨씬 좋으니까 편하고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면은 뭐 등산이라든지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더 이게 증상이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런 운동을
안 하면 좋지만 예. 근데 살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이나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숨이 안 차다가 네. 갑자기 차시는 분들은 일단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 관상동맥 질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들으시면 그 뒤로부터는 운동을 조금씩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숨찬 게 이제 그 심장 질환에서 오는 숨찬 게 아니면 네.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능력이 이제 커져서 숨찬 게 줄어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경우에는 운동을 계속 하셔도 좋은데 네. 만약에 본인이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데 숨찬 게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을 보셔서 일단 진단을 받으시고 네. 관상동맥 질환이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악화됐으면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운동을 하셔도 괜찮고. 뭐 약을 드시는 분들 일단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혈관 청소 약이 있어요? 혈관 청소약 효과가 있나요? 여쭤보셨는데. 아, 그런 약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대요. 네. 제가 그런 약이 있으면 제가 벌써 부자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혈관을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는 약은 없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광고로 뭐 혈관 청소 뭐 이런 그런 광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사실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매직 드럭은 아직 없고 근데 하실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자기 마지막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청소하고 싶다. 예,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랑 너무 똑같아서 죄송한데 네네. 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 관리하셔야 되고 매일 혈압 재시면 좋고 네, 그리고 혈압을 낮춰서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셔야 되고 네. 당이 높으신 분들은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네. 약을 잘 드시고 또 운동을 하셔가지고 운동은 제가 보기에 저는 운동이 정말 신이 준 축복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요 네.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또 기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좀 스트레스 풀리죠.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꼭 운동하시고 그렇게 지병 있는 것들 잘 컨트롤 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좋은 혈관 청소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식이 조절하시는 거. 식이 조절. 네, 그래서 육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심장에 좋은 그 식품은 네. 그 식물성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온 식품은 심장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계란, 치즈, 우유 그런 걸 아예 안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도 드시되 그런 섭취를 최소한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야채, 채소, 콩, 두부, 뭐 시금치 같은 야채 위주로 식단을 짜시면 네.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혈관 청소법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맛있는 그렇죠. 거 말고 그렇죠. 예.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하는 거. 예, 맞아요. 일주일에 3-4번씩 꾸준히 짧더라도 30분, 40분씩 일주일에 3-4번. 그게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은 딱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